지식과 지혜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역사쌤이 들려주는 난생 처음 35년 한국 독립사,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동네 독립운동가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35년의 한국 독립운동사를 동상으로 들여다보는 게 이 책만의 특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총독을 노린 65세 노인의 폭탄. 강우규. 독립활동에는 나이 따윈 의미 없다. 강우규는 1855년 7월 14일 평안남도 덕천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가 일찍 죽는 바람에 시집간 누이의 집에 얹혀 살며 눈칫밥을 먹고 자라야 했다. 여인들이 시집살이를 고되게 했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보면 결혼한 누이 집에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좋지 못한 환경으로 올바르지 않게 성장할 수도 있었지만 강우규는 가족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했다. 대한제국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록한 송상도의 기료수필에 따르면 강우규는 어린 시절 한 손으로 독수리를 잡을 정도로 용맹했다고 한다. 머리도 총명해 서당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강우규는 비록 부모를 일찍 여의었지만 누이와 형들의 도움으로 밝게 자랐다. 성인이 되면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강우규에게 형은 한의학을 배우라고 권유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데다 부모를 일찍 여의면서 생활 기반이 없는 그에게 큰 투자 비용 없이 돈벌이 하는데 한의사는 안성맞춤인 직업이었다. 총명한 머리로 빠르게 의술을 익힌 그는 덕천읍에 한약방을 열었는데 빠르게 명의로 소문이 나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1885년 한경남도 흥원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30살의 강우규는 한약방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흥원읍 남문에 포목, 담배,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을 파는 차파상을 열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기보다 신의를 바탕으로 장사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가게 앞은 몰려드는 사람들로 늘 북새통을 이뤘다. 강우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머나먼 간도에서도 강우규 자파상을 가면 정직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렇게 25년 동안 흥원에서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강우규는 자신을 위해선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았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던 그는 민족의 힘을 키우는 일에 매진하기로 결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희의 부친 이승교의 영향이 컸다. 평소 이승교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던 강우규는 신식 교육으로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강우규는 마을에 학교와 교회를 세웠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쓰러져갔다.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은 자신의 앞날만 걱정하며 나라와 국민을 배신하는 한편 백성들은 무지해 조선은 외세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허약해졌다. 결국 1910년 대한제국 조선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만다. 황무지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다 많은 이가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과 분개감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들로 조선은 들썩였다. 강우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울분으로 눈앞이 흐려지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하지만 젊은이들처럼 당장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힘을 기르는 게 우선이라고 여겼다. 노인에 들어선 자신이 직접 일본군과 맞서 싸울 수는 없지만 독립군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강우규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듬해인 1911년 봄 두만강을 넘어가 몇 년간 간도와 연해주를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할 장소를 찾아다녔다. 오랜 답사 끝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간섭이 적어 독립운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중국 동북 지방의 지린성 요하현을 독립운동기지로 결정했다. 1915년
강우규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모든 재산을 가지고 유하연으로 이주했다. 그곳이 바로 신흥동이다. 강우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선택한 신흥동은 벽지에 불과했으나 얼마 뒤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 철도로 연결되면서 북만주 지역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이 요지이자 독립운동이 주요 근거지가 된다. 그의 안목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 강우규가 신흥동에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와 독립의 뜻을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신흥동에 몰려들어 불과 1년 만에 100여호가 넘는 큰 마을로 성장했다. 100여호라면 대략 500에서 1000명의 규모로 강우규의 인품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가 헛되이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가족을 이끌고 타국의 황무지로 이주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이 신흥동으로 이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강우규가 많은 이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 박경리 소설 토지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자 1911년부터 1915년까지 만주와 연해주를 돌아다녔던 강우규의 이야기를 실었다. 독립을 향한 강우규의 뜻과 행동을 많은 독자가 영원히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신흥동에 많은 사람이 자리를 잡으며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자 강우규는 1917년 광동학교를 세웠다. 신흥동 건설에 많은 재산을 사용한 만큼 학교를 세울 여력은 없었지만 신식 교육으로 민족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강우규는 노구를 이끌고 연해주를 오가며 의료행위로 번 돈으로 학교 설립비와 운영비를 충당했다. 그러던 중 1919년 3.1운동의 소식이 신흥동에까지 들려왔다. 강우규는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신흥동 사람들을 데리고 만세 시위를 벌이며 독립을 기원했다. 그러나 독립이라는 희망찬 소식 대신 많은 이가 만세 시위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만 전해질 뿐이었다. 강우규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만세 시위를 벌인 동포를 학살한 일제의 만행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일제를 따끔하게 혼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일제를 혼내줄 방법을 상의하고자 이승교를 찾아간 강우규는 대한민국 노인동맹단을 소개받았다. 대한민국 노인동맹단은 박은식, 최명숙 등 연해주와 간도 지방이 65세 이상 되는 노인 320여 명이 결성해 만든 독립운동단체로 군자금 모금 등 노인들도 나라를 되찾는 일에 동참하자고 호소하고 있었다. 강우규는 자신의 뜻과 부합하는 대한민국 노인동맹단에 가입해 유하연 지부 책임자로 단원을 모으고 독립활동을 펼쳤다. 조선 총독을 제거하라. 대한민국 노인동맹단은 박은식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조선 총독에게 독립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승교를 비롯한 7명의 대표단을 서울로 파견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이승교를 포함한 대표 7명이 체포되거나 추방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우규는 조선 총독을 암살해야겠다고 다짐하고 홀로 우수리 철도의 청룡역에서 미국제 폭탄과 수류탄을 구매했다. 1919년 6월 11일 사타구니에 폭탄을 차고 원산으로 내려온 강우규는 하세가와 총독이 물러나고 사이토 마코토가 새로운 총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곤 신문에 게재된 총독의 얼굴을 오려 품속에 깊이 간직해 수시로 보면서 얼굴을 익혔다. 거사 자금이 필요했던 강우규는 오랫동안 거주한 흥원에서 잘 알고 지내던 도면수를 찾아가 거사 계획을 밝히고 거사 자금으로 500원을 받았다. 이후 8월 5일 서울에 도착한 강우규는 9월 2일 서울에 도착하는 사이토 총독을 죽이기 위해 남대문통이 여인숙으로 숙소를 옮겨 폭탄 던지는 모의 실행을 수차례 연습했다. 드디어 9월 2일 오후 5시에 사이토 총독이 남대문역에 대기하던 환영 인파와 인사를 나누고 마차에 오르는 순간 강우규가 움직였다. 명주 수건에 쌓인 폭탄이 강우규의 품을 떠나 사이토 총독에게로 날아갔으나 마차에서 4m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무라다 소장을 비롯해 마차 주변에 있던 37명이 죽거나 다쳤지만 사이토 총독은 타고 있던 마차에 폭탄 파편 몇 개만 박혔을 뿐 무사히 자리를 옮겼다. 강우규는 의거가 실패한 사실에 분개했지만 제거사를 위해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한편 일본 경찰은 폭탄을 던진 사람이 노인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범인을 찾았다. 강우규는 사직동의 임승화가 경영하는 여관으로 거처를 옮겨 제거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이 주변 탐문 수색 결과 의거를 벌인 지 16일이 지난 9월 17일에 체포되고 말았다. 비록 제거사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었지만 강우규는 한순간도 일제에 비굴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정에 모여든 사람들은 일제 앞에서 당당한 강우규에게 박수를 보냈다. 강우규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일제도 피고 라는 용어 대신 강선생 또는 영감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할 정도였다. 강우규는 재판정에서 일본이 불의로써 우리나라를 병탄했다. 세계의 인도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선의 국민으로서 너희들이 노예로 복종할 수 있겠는가? 라며 의거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혔다. 그러나 일제는 그의 말을 묵살한 채 사형 선고를 내렸고 1920년 11월 29일 강우규는 66세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 교수대에서 순국했다. 순국하기 전 강우규는 아들을 통해 청년들에게 말을 전했다. 내가 죽는다고 조금도 어쩌지 말아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내가 자나 깨나 잊을 수 없는 건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이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언제든지 눈을 감으면 쾌활하고 용감히 살려는 전국 방방곡곡의 청년들이 눈앞에 선하다. 형 집행전 강우규는 단두대 위에도 봄바람에 있도다.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겠는가 라는 유서를 남겼다. 죽는 순간까지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요약. 이 책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동상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을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추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자는 독립운동가들의 어록을 최대한 많이 수록하여 그들의 염원과 정신을 독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도서입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